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식인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욕하시네요. 엄마는 매일 일주일 내내 어쩔 때는 주말에도 모임을 가져요. 저는 아마 익숙해졌어요. 이게 좋지 않은 내용이네요. 근데 그냥 취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시면 제가 그냥 이불 덮어드리고 화장 지워드리는데 최근에까지는 아닌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언니들이랑 저를 구박하셔요. 애들이 왜 이렇게 단순한지 저는 이런 구박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자꾸 상대방한테 인격적인 모욕이라든가 좀 평가절하하는 말을 계속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익숙해졌다기보단 포기했다고 표현해야 하나? 아무튼 가끔 내가 이렇게 쌓였는데 왜 화를 내지 못할까?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왜 화를 내지 못할까? 내가 바보인가? 점점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용감하고 미성년자라 밖에 시간 때울 곳도 없고, 이게 자기 그렇다는 얘기 같고, 저번 달에는 칫솔 밑부분으로 목 뒤나 등을 몇 번 찍힌 적도 있고, 아이고, 계속 아픈 척 기침하고 방에서 혼자 울고 계속 울었어요. 술에 안 취했을 때 아침에는 평범하셔서 좋은데, 근데 밤이 되면 나가시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집에 가면 강아지랑 나 둘만 있고 강아지는 물론 저랑 학교 끝나고 산책 가고 같이 놀고 하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지만 한쪽이 허전해 왜일까요?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한쪽이 허전해요. 왜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정서적인 뿌리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고 우울하다는 얘기고 외롭다는 얘기고 뭔가 슬프다는 뜻이에요. 지금 친구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하지만 뭔가 한쪽이 허전해요라는 게 바로 밑바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엄마가 퇴근하시면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가시고 차라리 혼자 살아서 구박 없는 외로움을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슬프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맨날 이 집에서 벗어나야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보다 낮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가족보다 친구들한테 의존하게 되었죠. 나쁜 쪽으로 안 빠졌어요. 지극히 평범한 고3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고민 있을 때면 친한 친구한테 많이 의존해요. 그래도 그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맞습니다. 친한 친구는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의존한다는 건 잠깐 이렇게 그 순간에 그 잠깐은 잊어버리는 정도이지 내가 내면이 탄탄해지고 뿌리가 탄탄해질 수는 없습니다. 친구 가지고는. 누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알아보시는데요. 술과 이성 친구와 또는 친구는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은 해줄 수 있겠지만 내면이 나의 머리가 아주 맑고 편안하게 자고 아무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그런 탄탄한 자존감을 기르기에는 친구나 이성 친구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부족해요. 왜냐?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른들, 삶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을 통해서 어린이는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듬어진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지식만 쌓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지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는 쌓는 건 젊은이들이 책을 보고 외우고 하니까 더 금방금방 많이 이렇게 쌓을 수 있겠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결과물, 결국은 이쪽이 답이다, 저쪽이 답이다, 이게 최선이다, 이게 차선이다, 이런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그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경험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꾸 꼰대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요즘 꼰대라고 하면 어른들은 다 개무시하는 게 아주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착각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 한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 물론 나쁜 어른들도 많죠.
제가 말하는 거는 배울 게 많은 분들, 그리고 그분들한테 쓴소리도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분들, 나한테 좋은 쓴소리를 해주실 분들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다듬어졌을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내면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멘토를 찾으셔야만 지금 이분이 말한 그 뭔가 허전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 그, 그게 사라지고 자기에 대해 자존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교육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우울증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학교 위클래스 상담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위클래스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위클래스 이런 것도 사실은 첫 단계거든요. 첫 발이에요. 첫 발에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위클래스 선생님이 뭐 나이 한 40, 한 50, 뭐 50, 60 되신 그런 분들도 아니잖아요.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뭐 학교 선생님 하신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분들도 사실은 멘토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업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첫 발을 딛는 거지 그분들이 100%를 채워줄 수 없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서 그분한테 또 다른 멘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멘토, 또 다른 멘토, 자꾸 소개를 받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첫 단계에 배부를 수 없어요. 첫 단계에 배부르는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소용이 없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아닙니다. 계속 두들기세요. 계속 상담 받으시면서 계속 매달려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도 답답해서라도 나중에 짜증나서라도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자꾸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내가 다듬어져 나가야 돼요. 요만큼 다듬고 저분한테선 요만큼 다듬고 또 이분한테선 요만큼 다듬고 그렇게 다듬어지는 거지.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오늘은 고3 여학생으로 추정되는데요. 어, 지금 알코올 중독 어머니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아이의 심리 그리고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보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자녀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갖지 마세요. 알코올 중독은 어린 자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어떤 책임감 과다한 거 갖지 마세요. 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엄마가 선택한 엄마의 삶이기 때문에 엄마가 책임지셔야 될 거지 책임감 갖지 마세요. 두 번째, 만약에 엄마가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려면 옆에서 도와주시되 그게 안 된다,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판단된다면은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빨리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리두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있고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거리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경제적인 독립이 최우선 돼야 돼요. 따라서 학생은 반드시 기숙사, 장학금이 잘 돼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지 그냥 이름이 있는 학교, 뭐 유명한 학교 이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단은 탈출부터 해야 돼. 탈출해서 진짜 경제적인 독립이 된 이후에 나중에 또 다른 대학을 뭐 시험을 봐서 또 옮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빨리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 선생님한테 요청해야 돼요. 진학이 잘 되는 학교, 기숙사, 장학금이 확실한 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서적인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멘토한테 모든 마음을 다 갖다 바치고 서로 교류를 하면 자연히 알코올 중독 어머니하고는 정서적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요. 멘토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외로울 때 누굴 찾아요? 또 알코올 중독 엄마를 찾아가서 의지하려 그러고 어떻게 좀 기대 볼라 하는데 엄마는 기대해 줄 대상이 안 되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절대 이성 친구를 통해서 불안감이나 외로움 이런 걸 해소하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술, 이성 친구, 특히 마약 이 세 가지는요.
이렇게 약하고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술, 이성 친구, 마약은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멘토를 통해서 첫 번째 경제적인 독립이 충분히 되고 멘토를 통해서 정서적인 뿌리도 튼튼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어디 나가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 그때 이성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성도 나를 통해서 행복을 할 수 있고 나도 그 여자한테 그 이성한테 잘해주고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경우도 차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갔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